네, 이어서 의료계 총파업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예정대로 오늘 지금 총파업이 강행이 됐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부터 좀 짚고 가볼까요? 네, 지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인 그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담화문을 통해서 이제 의협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제 네.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고, 근데 이제 참고로 박 장관은 이제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동안 이게 네. 지금 촉발된 그 원인은 결국은 의대 정원을 지금 증가시킨다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 장관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의사 단체의 반발을 좀 이제 무마하고 네. 대화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대화와 협의를 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그 지역과 그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이거를 의사협회가 거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 의사협회는 이게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지역 의료체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 이유는 네. 의사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과로 몰리기 때문인 건데 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의협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결국은 보건복지부와 의협 쪽의 지금 입장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네. 결국은 양측의 어떤 그 의견에 좀 접점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 측의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는 이제 정부가 어차피 의대 정원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확정해놓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협의체라는 것을 통해서 뭐 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얄팍한 속임수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이 협의체 제안을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박능후 장관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그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그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 시도에 지금 현재 24시간 비상진료 상황실을 마련을 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또 만약 일부 지역별로 실제로 그 휴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발동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부산시와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는 지금 강한 조치를 했는데 네. 지금 이 진료 개시 명령이 뭐냐 하면 네. 의료법 59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59조에 중에서 이제 특히 2항이 여기에 직접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업을 해서 그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네.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업무 개시 명령을 지금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경우에 이제 같은 조 그 제3항에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네. 그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각 지자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진료 개시 명령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것에 이제 따라야 되는 좀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법으로 강제된 절차가 있기는 한데 지금 그래도 현재 의사협회는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 뭐 직접 나서서 모든 의사들의 면허증을 불태우겠다는 네. 좀 강경 발언을 내기도 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제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포괄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인 의료법 59조에 대해서
이 법이 의료인들의 그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네. 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악법이고 네.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이라는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또 아울러서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서 만약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그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들을 오히려 전원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서 네. 지금 결국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네. 진료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진료 개시 명령의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집단으로 휴업을 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는 어떤 그런 처분의 요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진료 개시 명령을 하면 네.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니까 이러한 위법한 처분을 한 그 관할 행정 기관을 이제 형사 고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그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어기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처벌 조항이 있고요. 네. 먼저 그 의료법 64조 1항에 보면은 네. 아까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진료 개시 명령 네. 59조 2항 3항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영업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면허를 정지하고 네. 그다음에 그 범위는 1년 이하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제 영업을 정지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예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네.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단 아주 강한 규제 조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개별적으로 진료 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료인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는 그러한 좀 강한 벌칙 조항이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제 의사 측에서 이 최대집 회장 말대로 이제 지자체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고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할 좀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냐라는 건 결국은 만약에 이 진료 개시 명령을 이제 발동한 보건소장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장을 형사 고발할 경우에 네. 이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만약에 이제 질문을 제가 해석을 한다면 네. 곧바로 처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제 실제로 집단 휴진이 되면은 어쨌든 국민의 어떤 건강이나 또는 그런 안전 보건 이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점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한 것이 과연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그 진료 개시의 발동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기는 좀 어렵고 네. 근데 문제는 조금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그 진료 개시 명령을 한 그 행정기관장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네. 결과는 그들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 보이지만 네. 이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진료 개시 명령을 할 요건이 네. 다소 부족하다. 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라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조차도 모두 다 진료 개시 명령을 했으면 그것은 좀 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 네. 다시 말해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서 네. 이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어떤 그 진료 개시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우는 과연 이 진료 개시 명령이 적법했느냐 부적법했느냐를 이제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 진료 개시 명령의 요건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진료 개시 명령이 결과적으로
불법하고 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경우에는 그 진료 개시 명령에 예를 들어서 따르지 않아서 그 뭐 기관 폐쇄를 당했다거나 네. 이제 업무 정지를 당한 의료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관 폐쇄나 업무 정지가 또 아울러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사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측의 좀 접점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전혀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의사 이제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각 그 지자체에서 의사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병상과 관련해서 네. 이제 의사들이 뭐 아주 부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과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바로 거기로 의사들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의사협회의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좀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 좀 검토를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국민들 건강과 이 생명이 걸린 사안이니만큼 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속히 정상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